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영국 타임스가 일본의 방위 강화 계획을 비꼬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영국 타임스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의 방위 강화 계획은 아이가 생각해낸 것을 나열한 것일 뿐으로 보인다. 국방전략상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배정하게 된다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1일에 양국이 서로의 나라의 훈련 목적으로 자위대나 영국군을 파견할 때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한 원활화 협정에 서명했고, 수낙 총리는 영일 군사협력의 결정적인 진전이라고 니케이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타임스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방위체제 강화 계획에 대해 거액의 재원 배분만으로 안보의 얼룩진 제안을 바꿀 수 없으며 단기간에 마련된 무기 도입 계획은 무기 도입의 필요성을 정밀 조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이들이 생각해낸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타임스는 일본의 안보 정책이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도한 기사에서 오랜 전쟁에 지쳐있던 전후 일본에게 평화헌법은 보물이며 냉전시대 주일미군이 억지력을 제공하고 자위대가 백업한다는 약정은 이치에 맞았으나 중국과 북한의 대두에 따라 방침을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GDP 대비 2.0%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끌어올려 이지스함과 극초음 송무기 및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의 도입과 사이버 방어 능력 확장 등에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지해온 평화주의 탈피에 적극적인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여론은 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고, 여전히 많은 일본인들은 생명의 위험을 수반하는 군사적 역할 확대에 신중해 전쟁 포기와 전력의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구조 개정은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첨예한 대립을 일으켜 국가를 양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단기간에 마련된 무기 도입의 상당수는 필요성을 정밀 조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방전략상 필요성을 판단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배분하게 된다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오류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임스는 마치 일본 정부의 계획은 아이가 생각해낸 것을 나열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 계획은 자위대 내부에서 쌓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같지 않으며 최근 몇 달간 벌어진 일은 갑자기 드러난 설탕 더미에서 조금이라도 몫을 챙기려는 개미떼 같다는 고다 전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을 소개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기시다 정권이 지난해 말에 발표한 방위체제 강화 계획이 주도 면밀하게 짜여진 것이 아니라 2023년도 예산에 맞춘 감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육상자위대는 무인공격기에 대한 운용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H-64D와 AH-1S의 도입을 철회하고 무인기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모험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격 헬기에 의한 화력 지원을 무인공격기로 대체하고 일원화한 나라는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무인공격기를 시범 도입해 공격 헬기를 보조하거나 일부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기시다 정권의 방위 강화 계획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가 원인이며 시간을 들여 주도 면밀한 계획을 작성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영국 타임즈의 기사는 지금까지 보아온 일본 언론들과 국내 언론들의 기사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작성되어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은 원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미국 언론들도 공격 무인기를 운용할 전문적인 능력이 일본에는 부족하다고 과거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격 능력에 의한 전쟁 억지는 정치력과 외교력 및 군사력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 자위대가 전문적인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 정치와 외교는 수십 년간 공격 능력을 다뤄오지 않아 공격을 다루면 역으로 지역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적한 것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지적처럼 본격적으로 공격을 다뤄보지 않았던 일본은 현재 경제와 과거사에서 우리나라와 충돌하고 있어 공격을 다루면 역으로 지역 안정을 해칠 뿐이라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지적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노스록 그루먼사는 지난 11일에 그동안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F-35 블록포에 사용되는 차세대 레이더인 AN/APG-85를 개발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이용 가능한 최신 기술을 몇 가지 채택해 제공권 확보에 공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APG-85는 지난해 6월에 미 공군이 제출한 워시리스트에서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F-35의 탑재 예정인 AN/APG-81의 후계 레이더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스록 그루먼사는 지난 11일에 F-35 블럭포용 차세대 레이더로 AN/APG-85를 개발 중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노스록 그루먼사는 AN/APG-85에 대해 모든 기종의 F-35와 호환되는 첨단 다기능 레이더로 미래의 적대적 공중 위협이나 지상 위협에 대항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용한 최신 기술을 몇 가지 채택해 제공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채용될 최신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F-35의 블록4 버전은 2029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AN/APG-85의 탑재와 EOTS/DAS/EW의 대폭적인 기능 강화, 또한 이러한 능력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 코어 프로세서와 메모리 유닛 등을 업그레이드해 연산 능력을 25배로 강화하는 테크 리플래시 3와 블록4의 전력 및 냉각 요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형 엔진의 탑재도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테크 리플래시 3를 탑재한 시험기가 지난 6일에 첫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아마도 AN/APG-85의 등장은 2020년대 후반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곧 신형 엔진에 대한 결정도 공표될 예정이어서 2023년에는 F-35 블록4에 대한 화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 해군이 발주한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 해군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 고위층의 방산업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데릴 코드르 대장은 잠수함 10척을 발주했는데 해군이 보유한 것은 6척뿐이고 나머지 4척은 어디로 사라졌느냐라고 반문하며 우리 부대는 이미 잠수함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에 개막한 미 해군협회 연차 총회에서는 미 해군 고위층의 불만이 폭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대서양 해역을 관할하는 데릴 코드르 대장은 방산업계에 대해 나는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코로나19와 공급망 같은 문제를 감안해도 SM6와 어뢰가 일정대로 납품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10척을 발주했는데 수중에 들어온 것은 6척뿐이고 나머지 4척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우리 부대는 이미 잠수함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 조선업계는 매년 2척씩 발주되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연 1.2척의 속도로만 건조할 수 있고 연 10척의 오버홀 작업도 일정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릴 코드르 대장은 현재 19척의 잠수함이 정비 중이거나 정비 대기 중입니다. 만약 모든 작업이 일정대로 이뤄졌다면 잠수함 함대의 전력은 9척이나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길디 작전부장도 2023년도 지출 요구에서 잠수함 함대의 탄약을 포함한 해군 전체의 대응력을 우선시하고 2024년도 계획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빈 탄창을 완전히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방산업계가 생산량을 최상위로 끌어올려야 하고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도 분쟁 발생 시 하이엔드 무기 수요에 대한 예측은 우리의 추정치를 훨씬 웃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델토로 해군 참모총장도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생산량을 미리 정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보 관련 기업들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코로나19와 공급망 문제를 납기연기 핑계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결국 미 해군은 큰돈을 주고 있으니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고 미국의 방산업계들에게 들이댄 셈인데 함정 건조 및 보수와 관련된 미 조선선의 용량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는 당장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방산업체 대부분은 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익률을 훼손하는 과잉 투자에는 소극적이라고 미 국방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으며 방산업체들이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유지하라고 요구한다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요와 단연 계약으로 장기간 발주를 확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방산업체들은 지금처럼 예산 절충 과정에서 발주수가 증감하는 것을 멈춰야만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